나이 드신 부모님이 본인이 소유한 집을 팔아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세금이 문제입니다. 팔아서 지금 주시면 증여세가 나오고 돌아가시고 나서 주시면 상속세가 나오죠.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해결할 실제 상담 사례를 알려드릴 건데요. 증여세도 안 내고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조사도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움되실 테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절세는 최영석.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았다. 이 순간부터는 증여세, 상속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요. 진짜 세무사님 말씀한 것처럼 좋은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례별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본 원리는 알고 들으셔야 이해가 돼서 아주 간단하게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령의 부모님이 재산을 5억 원 가지고 계시고 자녀가 한 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5억 원을 자녀에게 사전 증여해주는 경우와 해주지 않는 경우, 즉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재산 5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4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5억 원이 사전 증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상속이 된다면 상속재산 5억 원에서 일괄공제에 5억 원을 빼면 상속세가 안 나오게 되겠죠. 사전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하는 경우 모두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5억 원이 돌아가는 것은 같은데 전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8천만 원, 후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빵원이 됩니다. 와, 말씀하신 경우에는 괜히 사전 증여했다가 세금만 더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왜 사전 증여를 하신 걸까요? 괜히 세금만 내게 되는 건데. 잘못 알고 계셔서 그래요. 사전 증여에서 증여세 8천만 원이 나왔고 나중에 상속했는데 상속세가 안 나오면 그럼 이때 이미 낸 8천만 원 증여세는 환급해 주는 줄 알고 계신데요. 절대 아닙니다. 사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10년 내에 사전 증여 재산 5억 원이 상속 재산에 가산이 되어도 상속 일괄공제에 5억 원이 되므로 후자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는 없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기납부 증여세 8천만 원은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의 공제는 한도가 있어서 납부할 세액까지만 공제해주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부모님 재산이 5억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사전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8천만 원 내야 돼서 똑같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인데 엄청 불리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들어도 많이 불합리한 것 같네요. 똑같은 재산을 물려받는 건데요. 근데 세무사님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으시니까 이런 사례를 들려주신 것 같아요. 빨리 정답을 알려주세요. 문PD가 눈치가 빠르네요. 자, 실제 사례인데요. 고령의 부모님이 4억 원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고 이걸 이번에 처분하셨어요. 그중 2억 원을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증여세든 상속세든 가장 적게 내고 싶은데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였습니다. 야, 4억 부동산이면은 정말 해당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쵸. 이걸 사전 증여로 신고하는 경우와 상속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실 겁니다. 우선 2억 원을 사전 증여로 증여세 신고하는 경우는 증여재산 2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증여세 2천만 원 납부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부모님 사망 시 상속세는 없겠지만 지금 낸 증여세 2천만 원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2억 원이 그대로 상속이 된다면 상속재산이 5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는 없이 종결이 되겠죠. 이 2억 원을 지금 이용하면서 상속재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용증 쓰면 어떨까요? 문PD가 혹시 제대로 알고 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그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맞나요, 근데? 일단 정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디테일에 있죠. 제가 기존에 올려드린 차용증 쓰는 법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용증은 원금 상환 방식으로 쓰셔야 되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를 주지 않으므로 원금을 매달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 사망 시 이 2억 원에서 일부 상환한 금액을 뺀 금액은 피상속인, 즉 고인의 채권이 되는 것이고요. 이 채권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 신고하면 됩니다. 이 2억 원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해도 부모님의 상속재산은 5억 원이 되지 않으므로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증여세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솔루션은 증여도, 상속도, 차용증도 이걸 각각 제대로 알아야지 주실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솔루션 같아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예전 영상 댓글에요. 세율이 40% 구간이면 무조건 상속세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준 팁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댓글이 사실 종종 올라왔거든요. 이거 진짠가요? 상속세는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4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디서 상속세 세율이 40% 구간이면 무조건 상속세 조사를 한다는 말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요. 상속공제는 자녀만 있을 때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원이 공제가 되고요. 상속세는 개정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았지만 세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을 내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바뀌는 것이고요. 예전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재산을 10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속공제 10억 원을 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오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조사 대상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아무래도 우리 세무사님이 국세청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서울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그 한 채가 10억 원 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있으니까 총 재산까지 따지면 10억 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쵸. 요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증세 개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서 참 답답하죠. 이건 그냥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통계를 보면 더 정확해지는데요.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시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인 2015년 상속세 신고 대상이 6,000명 수준이었는데요. 2023년 상속세 신고 대상이 18,0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5년도는 더 증가하겠죠. 와, 진짜 시급하게 법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들도 문제지만 국세공무원들도 힘들어집니다. 국세공무원 숫자는 예전과 똑같은데 조사할 사람이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직장으로 비유하면 팀원은 똑같아졌는데 일은 3배가 많아진 겁니다. 아, 진짜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어쨌든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을 다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기준금액을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상속세율이 40%가 적용되더라도 상속세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게 오늘의 팩트이니 괜히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영상 댓글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증여세 신고하면 내 계좌를 조회해보나요? 내 계좌뿐만 아니라 증여해주신 부모님까지 조사가 나올까봐 겁이 납니다. 이런 질문들 정말 많았는데요. 사실 이건 저도 궁금했거든요. 정답을 알려주십시오. 아마 질문 주신 분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일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사전증여 하시려는 건데 괜히 증여신고했다가 나라에서 계좌를 열어보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그걸 걱정하시는 거겠죠.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아닌 이상 국세청에서 내 계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 딱 2가지뿐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의 경우는 내 계좌를 조회해 보지 않고요. 증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하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받는 사람, 즉 수중자의 경제적 능력은 봅니다. 증여세는 수중자가 내는 것이거든요. 아까 개인의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와 자금 출처 때만 열어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뭐든지 예외가 있고요. 계좌를 열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예외인지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기준시가 5억 원짜리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증여재산 5억 원에서 미성년자이므로 직계존비속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계산하면 8,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8,600만 원의 증여세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증여세 대납액도 다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무한루프로 반복되므로 계산하는 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계산하는 식까지 존재가 따로 될 정도군요. 아, 참,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손자인데 증여재산 공제가 왜 2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냐?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이거 묻는 분들 정말 많으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손자인지 여부를 떠나 받는 사람, 즉 수중자 기준으로 미성년자인지를 따져서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 아니라면 5천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라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손자라면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사님이 너무 시간이 없으시니까 하나하나 댓글에 대한 답을 못 드린 경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영상으로라도 답을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세청 아는 형 구독자분들은 항상 애청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절세는 최영석.
자, 오늘은 차용증을 통해서 증여세도 상속세도 안 내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세무사님, 오늘 내용도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죠.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세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차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갚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셨을 텐데요. 그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고 가장 좋은 솔루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 고생했어.